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2017년도 최대의 화두는 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19대 대선, 그리고 대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 지형의 변화, 그리고 대선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겠지요. 이 새해 벽두부터 여론조사다 뭐다 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달고 놓은 이 정치 이슈, 그리고 전북의 민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2017년을 관통할 19대 대선 그리고 정치 지형의 변화, 이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 정운천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광수입니다.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동천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으면서 19대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가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반기문 전 총장의 등판은 이른바 제3지대 등 정치권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북은 지역 연고 후보가 없어서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지역 몫을 찾을 것인지가 고민거리다. 3당 체제에 이어서 4당 체제가 열리고 정당의 지지율도 출렁이고 있어서 각 당의 행보도 주목된다. 개헌도 빠뜨릴 수 없는 이슈다. 촛불 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권력 구조와 사회 혁신을 위해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개헌의 시기와 내용은 대선 전국의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2017년 전국과 전북의 민심, 그 향방을 가늠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해가 밝자마자 이 언론사마다 이 앞다투어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게 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그래서인지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호남 지역에 전라북도가 속해 있는 호남 지역의 여론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대선 주자 지지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선 주자 지지도인데요. 호남 지역에서는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그리고 반기문 후보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독특한 것은 전국적인 조사에서 보면 반기문 후보가 2위나 2위 이렇게 차지하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당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 야권이 강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 전국조사와 비슷하게 그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데 이건 지금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이제 조사 개요를 나타낸 겁니다. 호남 지역에 1,023명이고요. 여기에는 전라북도 유권자 한 400명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볼까요? 문재인 후보가 저 호남 지역에서 26%로 지지율이 이제 앞서고 있고 이건 전국적인 상황과 좀 비슷한 건데요. 어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까 싶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해 주실 부분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운천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하신다면 계속 이렇게 되실 거라고 보는지. 한때 호남 지역에서도 반문재인 정서가 꽤 있었거든요.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장신안에. 이런 것이 좀 회복됐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신년 초에 남당을 또 좀 비판한다는 게 좀 미안한 일이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전번 선거에서 86%를 얻었어요. 그렇죠? 전라북도에서요?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반정서, 또 문재인의 비서실장 할 때 호남 홀대에 대한 그러한 반정서가 굉장히 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정권 교체하면 문재인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을 보지 않고 예. 또 당만 본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동안 계속 그러한 정권 교체에 대한 게 매몰돼서 예. 누가 나오든 예. 그냥 80% 90% 몰표를 주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3당 체제가 돼서 냉정하게 우리 도민들께서 본다고 한다면 예. 그러한 몰표 시대는 이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지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지금 흐름을 보니까 예. 또 옛날처럼 가지 않을까. 그렇게 가가지고는 사실 전북 발전에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 또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대선 주자가 없는 입장에서는 예. 오히려 광주 몰표 모델보다는 예. 충청도 모델, 예.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갖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델로 가야 전북 발전을 시킨다고 보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계속 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확장성이 있다고 보시는 왜냐하면 좀 건가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참신성으로 지금 나왔는데 예. 그렇게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예. 또 요 지역에 계신 국민의당의 응을 잘 등에 업어야 되는데 예. 지금 요쪽 호남 지역에서 있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안철수 알겠습니다. 대표를 그렇게 예. 지지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예. 그렇다면 뭐 예.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예. 문재인 대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한 분께만 더 여쭤보죠. 이른바 뭐 친문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금 1위 선두 달리고 있는 측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는 신년 초에 각 여론조사들이 다 나오는데 예.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전국적으로 1등을 달리기 때문에 약간의 편승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위에 약간의 힘을 더 실은 편승 효과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촛불 민심의 반영이 일정 부분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에 기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촛불 집회를 많이 나가고 지금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예. 촛불 민심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질서를 깨달라, 이 적폐를 해소해달라 하는 요구하고,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부터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달라 예. 하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인물이 누구 있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끝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예. 문재인 대표가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예. 하는 판단이 서서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효과를 일으켜서 저는 예. 지지율이 어느 정도 호남에도 반문 정서가 수그러들면서 예. 올랐고, 이 효과는 본인이 관리를 잘하고 또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잘한다고 하면 예. 더 확장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호남 지역 보니까 12% 나왔는데 이거는 박동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때는 참 안풍이라고 해서 참 바람이 거셀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추락한 거고 지지율이 정체인 상태입니다. 지금 호남 지역에서 12% 나왔지만 사실 전국적인 지지로 보면 이보다 더 낮게 나오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안 뜨고 있는 걸까요? 예. 4월 총선 때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성공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특히 호남에서 선전을 한 것은 사실 이제 비례대표 쪽 보면은 정당 득표율은 그 경상도에서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뭐 신선함에 대한 이제 반응. 예. 또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그 사실상 일당 뭐 집권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뭐 최선의 선택은 항상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사 작용으로서 국민의당이 표를 얻었던 것인데 그 얘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그 2012년에 등장했을 때 뭐 굉장한 지지를 예. 받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사그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 다들 하는 얘기가 컨텐츠가 없다는 거였죠. 예. 이 결정적인 결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예. 4월 총선을 이제 디딤돌 삼아가지고 예. 컨텐츠를 보완해서 뭔가 자신의 그 색깔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 되지 않았나. 안철수 후보의 그 키워드는 새정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새정치를 제대로 보여준 게 없어서 좀 실망한 측면이 많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안철수 후보의 그 경쟁력은 또 국민의당의 경쟁력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수 의원. 예, 지금 아직 이번 지방신문협회에서 조사한 지지율치로만 보면 예. 문재인 26%, 이재명 14%, 안철수 12%지 않습니까? 이게 예. 다 합쳐야 50%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많은 분들이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이 시기에 예전 같으면 유해창 후보 혼자 지지율이 45%, 50%를 가까이 육박했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격동 시절에서 뭐 지지율 추이는 뭐 엄청난 변동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단지 이제 호남 쪽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은 아까 박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이제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열망 한 축에는 양당 정치, 양당 어떤 패권 정치에 대한 지루함 예. 또는 거부감 이런 것들이 예. 일정하게 좀 반영됐죠.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의 새 정치가 그것을 컨텐츠를 제대로 제시 못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게 이제 새 정치하면 뭔가 이렇게 새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 게 꽤나 됐죠. 예. 국민들 머릿속에 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예. 새 것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좀 못 보여줬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도 좀 자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남 쪽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하게 높아진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쨌든 정권 교체, 시대 교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마땅하게 지금 눈에 띄는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가 딱 지금 호남 유권자들한테 이게 딱 마음에 든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지난번 총선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예. 뭐 호남 지지를 철회하면 종교를 은퇴하겠다. 또 그 후에 발언들은 뭐 호남 그렇게 발언한 것은 예. 뭐 전략적이라는 이야기는 표 얻기 위해서 꼼수부리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마땅한 대안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태다. 예. 이렇게 봐야 정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최순실 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을 문재인 대표가 26%밖에 안 올라간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건 뭐냐면 문재인 대표를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26%는 지지하지만 나머지는 예. 친문, 친박 세력의 그러한 패권 세력 이거 인정하지 알겠습니다. 않겠다는 뜻도 예. 거기에 담겨 있다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보다 좀 낮은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촛불 전국을 지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치고 올라온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 2등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3등, 반기문 후보, 문재인 후보 다음에 3등 정도 하거든요. 김광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시장의 경쟁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호남 아니면 지역에서요. 예. 아니, 전국적인 차원에서. 둘 다 섞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탄핵 정국에서 촛불 광장 민심에서 급상승했어요. 예. 시원하죠. 예. 사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광장 민심을 즉각적으로 바로 대변해서 지지율이 이 광장 민심과 함께 올라갔는데 일단 광장의 흐름들에 따라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시장이 뭐 콘텐츠를 보면 성남시장으로서 아주 잘 하셨죠. 예. 잘 하셨고 성남의 재정 정말 모범적으로 또 복지나 이런 부분들 잘 하셨는데 성남시를 운영하는 거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부분이어서 예.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적인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국민들이 아직도 좀 검증하고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광장 국면에서 상승을 했지만 광장과 함께 지지율은 다pon해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촛불 민심 또 촛불 전국 사이에서 좀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긴 했는데 좀 자극성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좀 희석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정리를 내가 되는 것 같은데 대선 전국에서 가장 큰 변수는 조만간 귀국을 한다고 그러는데 반기문 전 총장의 이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1월 10일 정도 귀국을 하신다고 그래요. 네. 막 귀국을 하시면 귀국 효과가 반짝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뭐 지금도 한 2등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2위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혹독한 검증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유국에 계셔서 사실 사무총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엔의 사무총장으로서의 대한민국 출신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덮고 가자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현실에 뛰어든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느냐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반짝 효과는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게 되면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정치 지형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가 한 대구로 간다고 하면 예. 일정 부분의 지지세를 확보하고 가지만 지금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지 기반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지지율은 출렁거릴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마 뒤에 질문에 삼지대와도 연결 가능성을 따져본다고 하면 예.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작동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기왕이면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요. 제3지대 얘기 나오고 그렇다면 어느 정당과 결합하거나 정치적인 세력을 얻게 된다면 마냥 그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깎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도 점치기도 힘든 상황 아닐까요? 제3지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전에는 제가 촛불 민심을 접하기 이전에는 3지대 일명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제3지대가 형성되면 이건 사실은 굉장한 막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예. 하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는데요. 촛불 민심의 국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 생각이 변했어요. 왜?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 희망도 있고 적폐 해소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정권이 자기들의 연장선상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합 집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른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거에 대한 삼지대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 주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어찌됐건 그 지금 현재 제일 큰 관심사가 이 제3지대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이 개혁 보수 신당의 둥지를 틀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당과 손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빅텐트라고 그래서 같이 다 모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운천 의원님? 저는 사실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예. 그러한 그 반기문 총장이 지금까지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예. 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검증을 빙자해서 엄청난 이제 여러 가지 예. 그 검증 절차를 밟을 텐데 과거에 혹시 고건 총리나
이수성 총리가 되지 않을까. 예. 뭐 총장까지 해서 남은 인생 참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막 허위 사실까지 포함한 그런 검증이 지금 계속 벌써 몇 가지가 들어와 가지고 예. 제가 들은 정보로는 반기문 총장 부인이 굉장히 아파한대요. 예. 그래서 중간에 그냥 후퇴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인데 예. 일단 그분이 오면 지금 3지대에 격동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확 뜰 겁니다. 또 저희 그 개혁보수신당도 이미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반기문 총장이 와서 이게 아마추어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이제 바칠 수 있는 예. 기능도 생기고 예.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우리의 잠재된 여권 주자들 예. 그게 이제 뭐 유승민도 있고 또 남경필 예. 또 원희룡 알겠습니다. 뭐 이런 예. 등등하고 뭐 거의 지금 슈퍼스타 K처럼 경선 시켜보려고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운 뭐 역사를 만들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4강 외교 또 국제 또 통일 그러한 또 무역 의존도 90% 되기 때문에 해외의 그러한 정말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그 지지를 예. 크게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예.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예. 1, 2위를 달리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같은 개혁보수신당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죠. 보내고 그분도 아마 가장 매력적일 거예요. 예. 오자마자 국회의원 3, 40명을 예. 이렇게 안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 반기문 총장과 같이 할 것인지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국민의당 내에서는 아직 뭐 당론으로 합의된 것들이 없어요. 예. 없고 이제 국민의당이 제3지대에서 좀 큰 텐트를 치고 여러 개파 패권주의에 함몰돼 있는 양극단을 제외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자라고는 원칙에 대해서는 함께 하죠. 예. 사실 이제 개파 패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파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개파라든지 뭐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패권으로 가면 어떤 비선 라인이 작동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문제를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도 사실 비선 라인의 문제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감이 심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3지대라고 하는 큰 부분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어 보여요. 예. 아까 정운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소위 그 새누리당에서 분당된 비박 소위 보수 개혁 보수라고 그러나요? 아직 명칭이 뭐 그쪽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개헌을 좀 고리로 해서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들은 굉장히 높아요. 예. 거의 뭐 경향신문 최근 조사에 예. 의하면 78% 가까이 육박하니까 예. 그래서 개헌에 찬성하는 여러 군소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개파 패권에 물들지 않는 세력들을 함께 합쳐보자라고 하는 입장은 기본인데 그 속에 이제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예. 그 뭐 어차피 반기문 총장의 기본적인 반기문 총장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 이것은 사실은 정권 연장이지 정권 교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부터 예. 그것을 호남과 예전에 그 DJP 연대처럼 예. 호남과 충청 대망론의 그렇습니다. 연대로 예. 보는 이런 시각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전자에 동의합니다.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판에 들어오면 혹독한 검증 거치면서 그동안에 반기문 총장께서 해왔던 정치 역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강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뭐 국민의당 내에서는 아직 당론으로 그 부분들이 뭐 결정돼 있는 건 아니고 예. 제3지대의 빅텐트론 속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이런 예. 원칙에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의 그 당론,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김광수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는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우리 정운천 의원님 계시는데
사실은 개혁보수신당이 정확히 기존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 한 축을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예. 철저하게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반기문 총장이 오면 개혁보수신당들을 선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아마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역정은 그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반기문 총장으로 만약에 대선 후보 대통령 반기문으로 대통령이 된다. 그건 전국의 산이죠. 예. 기득권 세력의 연장이라고 저는 예.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역시 호남 민심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호남 주도의 이 정권 창출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 결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야권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통한 이 정권 창출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지대를 통한 정권 창출 방안도 상당히 꽤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 창출 방안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런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 통합을 원하는 호남 민심이 상당히 높다, 거세다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국민의당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반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하자고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성사될 것 같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국민들, 호남 민심들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권 예. 교체뿐만이 아니라 시대 교체,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정치 개혁, 뭐 재벌 개혁 많은 부분들이 개혁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의 광장은 민심인데 예. 그 광장은 민심은 어쨌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기 예. 때문에 예.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시대적인 소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합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또 한편의 요구는 기존에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파 패권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요구들도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정말 친문재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개파 패권, 개파는 있지만 패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신점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그 패권주의에 물들게 되면 사실은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인사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알겠습니다. 관여돼서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개파 패권이 청산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호남은 대선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호남 몫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알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 정치. 예, 전망을 상당히 좀 어둡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석 의원님께서 예. 기본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뿌리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옛날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또 의견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은 갈라져 있는 입장이고 금방 여론 데이터에 나왔다시피 사실은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 정권 창출을 해라 하는 것이 30%가 나오고 또 저희 민주당 중심으로 돼야다가 15%, 예. 국민의당 중심이 10%가 된다고 하면 합하면 57%가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예. 야권 연대 목, 국민의당 목, 우리 민주당의 목을 합치면 57%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상태가 되면 저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일정 부분의 정계 개편, 3지대 문제까지가 거론이 되지만 저는 사실 인물 중심의 재편은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치 중심의 재편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저는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충분히 저는 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김광수 의원이 말씀하신 친노 패권주의를 중심으로 한 패권주의가 청산되어야 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예.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사실은 어제 2시간 정도 문재인 대표와
독대를 해서 예. 이 많은 문제들을 사실은 나누었습니다. 예. 사실은. 예. 그래도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부 왜곡된 부분도 있고 저희 호남들이 받아들일 때 서운한 부분에 대한 그런 답변들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촛불 민심에 나타난 민심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 기득권 세력에서 야권 세력으로 정권을 교체하라는 요구, 또 하나는 이 재벌 중심 권력 중심의 그걸 적폐를 예. 해소하라는 적폐 청산의 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사실은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야권 연대의 길을 찾고 예. 또 그 길 속에서 드러나는 병폐나 이게 있다고 하면 그걸 최소화시키고 해결하는 것이 예. 사실은 우리 호남민,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뜻을 받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뭐 저도 또 노력할 거고 또 예. 우리 김광수 선배님도 그런 부분에서 예. 노력해 주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파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청산하겠다라고 해서 청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끌고 가는 비선 그룹들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항상 정치에서 시스템에 한 정치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개파 패권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부분은 다양한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서 두 개의 그릇에 말하자면 지금 보수, 진보 또 이 개념 가지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함께 존재하는 국민적 요구가 현실적으로 있다.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동철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덧붙이면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김광수 의원께서 비판하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비선 조직에서 이제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르다.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양쪽이 하는 얘기가 그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에서 결선 투표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후보 단일화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먼저 붙이는 것이 단일화고 전부 다 해가지고 1차를 한 다음에 1, 2등만 가서 결선으로 가는가. 예.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반기문까지 넣어서 1차 투표를 하는 게 결선 투표제고 반기문은 빼고 문안 뭐 이재명 이렇게 하자는 게 단일화예요. 예. 그 투표 두 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양쪽 진영에서 하는 얘기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엇갈리는 얘기를 하죠. 2012년에 단일화 못했던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문재인 씨도 뭐 안철수 씨도 이 부분을 스스로 자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감정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제 이 두 분 의원님들이라든지 옆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지금 서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도 예. 침뱉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빨리 깨야 된다. 예. 한쪽이 그냥 양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좀 단일화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어차피 지금 이번 대선은 아마 다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국민적인 요구도 예. 양축을 중심으로 진보 보수 이렇게 생각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공존하는 또 후보 중심으로도 같이 공존하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서 예.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양당 구조는 거의 승자 독식 구조로 가버린단 말이죠. 개파 패권 또는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패배한 쪽의 의견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광장의 민심과 또 대의주의 민주주의가 괴리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헌법 개정사하고도 같이 이제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저는 반드시 단일화만이 답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단일화를 하는 거하고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게 결과가 똑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양쪽에서는
그 룰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한쪽은 결선 투표를 얘기하고 한쪽은 단일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의 경우는 아마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예. 굉장히 실증이 예. 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출구는 뭐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정하면 돼요. 똑같은 거라고 이게 우리 편한테 유리하다, 상대편한테 뭐 유리하다 이 계산을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결정을 알겠습니다. 못하고 서로 예. 설왕설래만 하고 시간을 예. 낭비하는 그것이 예. 굉장히 그 소모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흐르게 될 그 대선 판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게 될 정치 지형의 변화 또 야권 통합 가능성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한 두 분께만 질문을 좀 드리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실 지역 연구의 후보도 지금 대선 국면에서 없는 형편이고 이래서 이 전라북도의 목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구경꾼 신세로 전락한다 이런 건데요. 정원치 의원님께 좀 여쭤보죠.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 목 확실히 좀 대선 국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건 과거의 경험을 미뤄보면 예. 거의 90% 몰표를 주어서 민주당이 일단 두 번 10년간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전라북도 목을 찾았느냐? 정말 못 찾았습니다. 지금 예.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해서 그러면 새누리당 또는 뭐 한나라당이 그렇게 했느냐? 못 줬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없다면 예. 양당을 경쟁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지금 충청도가 그렇게 해서 18대, 19대 거의 동률에 비슷하게 해서 충청도가 제일 발전했고 예. 또 호남이 이제 발전 못하니면 또 전북은 오히려 전남, 알겠습니다. 광주에 예. 거기에 이중대까지 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야말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패권적 그러한 대통령 중심제, 패권주의 이게 이번에 최순실 농단 사태로 우리 친박 쪽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예. 새누리당. 근데 지금 야당인 민주당도 친문 패권주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것이 이제 큰 틀의 역사로 보면 무너져야 합니다. 예. 무너지고 진정한 가치 중심의 예. 새로운 정치 문화가 일어나야만 예. 우리 전라북도의 목도 찾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쪽에 지나치게 몰표를 몰아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르지 못하다. 좀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 분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예, 이춘수 의원님. 예. 근데 일부 언론들을 보면 이제 전라북도의 정치력의 부재 얘기를 많이 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대선 후보가 있다고 하면 정치력이 존재하는 거냐? 예. 이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출신이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당선이 돼야 예. 사실은 우리 호남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한이라든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사실은 대선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지금 입장에서 대선 후보가 없지만 저는 실리 추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 정치인들의 역할이 유력한 대선 후보, 유력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을 돕고 또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 정권 교체를 창출했을 때의 이익을 우리 전라북도로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정치인들이 예. 하면 예. 저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라는 게 야당 구조도 있고 여당 구조도 있고 다당제 구조를 전라북도 갖췄기 때문에 각자 처한 역할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고 예. 또 거기에서 지분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예. 우리 전라북도의 목표를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정치력이 있느냐 없느냐 명분이 중요하냐 실리가 중요하냐는 논쟁에서 벗어나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리를 챙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대선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적 테마든가 이것들을 빨리 발굴해가지고 예.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뭐 저쪽 여권은 여권대로의 그게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되고 예. 이 관철 수도 있도록 예.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알겠습니다. 더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연구 예. 그 공약을 제대로 각 당에 주고 예. 그 당 대선 후보들이 야 전라북도에 내 표가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했을 때 효과가 많고 예. 또 전북목을 찾을 수 있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 정당 지지율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 얘기를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만 한번 그래프로 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장지도 호남에서 나타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서 상당히 요즘에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높고요. 국민의당 호남에서는 역시 그 전국 상황과는 좀 다르게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개혁보수신당도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을 누르고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비교적. 정은척 의원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으신데, 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좀 개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대선 구도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일단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헌 특위에 이춘석 의원님 참석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근본과 방법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개헌은 개헌이고 대선은 대선입니다. 저는 철저한 개헌론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선 전에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헌의 문제는 사실은 이 정권을 어떻게 권력 구조를 분담할 수 있느냐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의 문제, 기본권의 문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개헌의 논의는 바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을 반드시 개헌 전이냐 나누냐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국회 개헌 논의를 철저히 저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 국회 개헌 논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로드맵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개헌이 대선 전에 이루어지냐 후에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천 교수님, 권력구조 문제가 가장 어쨌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사안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뭐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군권형 대통령제, 뭐 또 4년 뭐 중임제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이 나오는데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 얘기는 참 어렵지만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의회제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내각제라는 용어보다는. 설명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제를 채택을 하는 나라가 OECD, 이제 원래 그 OECD가 20개국이 시작했는데 17개국이 의회제 정부예요. 거기다 스위스까지 합하면 18개국입니다. 미국만이,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만이 대통령제를 하면서 독재를 안 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하고서 독재를 안 한 나라는 딱 미국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독재 체제, 러시아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래서 의회제로 가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의회제에 대해서. 그 박정희, 김종필이 이제 그렇게 세뇌시켜 놓은 그 결과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막시스트 쪽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의회하면 그 기득권 체제 아니냐, 과두정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정권을 차지해야 되고 그 의회를 이제 국민들이 면밀하게 감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 감시하기보다는 의회 감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훨씬 더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제 의견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결국 민의가 결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헌 방법적으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이 의원님 하신 말씀이 이제 정도고요. 그 시기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애당초 대선 전이라는 건 지금 타이밍 3분의 2 국회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투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적으로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정권에 한다고 해도 예컨대 뭐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하자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못 박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헌법을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쭉 성명법을. 근데 헌법을 대통령이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키는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는 개헌 100번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대통령한테 이 버릇을 고치느냐? 헌법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국민이 요번처럼 이렇게
불길처럼 일어나 가지고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예. 국민들이 개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 민의가 거기 충분히 반영이 되고 예. 그 헌법의 의미를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박동철 교수님 말씀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서둘러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또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박덕정 교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의회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 교수님? 예. 예,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는 꼭 대선 전에 해야 된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예. 가능하지 않고 예. 급박하게 뭐 시기 문제를 못 받고 가는 것들은 예.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예.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내는 과정들을 잘 가져가느냐. 어쨌든 지금 광장은 민심에서 도출된 것은 큰 틀을 바꾸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시대를 교체하라.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헌법에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이 큰 그릇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개헌 논의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저 이거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은 계속 개헌 이야기하면 정권 연장론이다. 말하자면 예. 대선 전에 개헌은 대선판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끊임없이 개헌을 반대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예. 후원 입장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개헌이 국민적인 여론의 대세로 가니까 얼마 전에 지난 4일 날인가 경남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예, 입장을 내놨죠. 입장을 예. 변경해서 예.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와 예. 함께 예.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예.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 공약으로 함께 투표하자 뭐 이런 제안을 예.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예.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일찍 제일 먼저 내놓은 제안이에요. 예. 사실은. 예. 그 제안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예. 저는 개헌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정치공학적으로 자기 선거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것들을 따지는 후보들의 자세가 저는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질적인 변화를 담을 그릇이 예. 헌법이고 개헌인데 예. 이것을 신중하게 지금부터 논의해가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들은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뽑고 싶어요. 예. 그게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로 문제가 됐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권력에 대한 불신들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예.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를 인정하고 어떻게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기본적으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권력이 가져야 된다. 그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여전히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고 싶어한다. 대통령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상이죠. 수상을 예. 국회의원들의 손에 뽑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국민의 정서여서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의회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수상을 맡을 사람이 지역구 출마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구 출마를 하는 그 수상이 사실상 수상이 된다는 그 티켓을 가지고 예. 당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선거의 양상은 대통령제의 양상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개헌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고 개헌의 방식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논쟁이 개헌의 시점을 가지고 대선 전에 해야 하냐 후에 하느냐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개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헌을 한 다음에 대선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표현이 마치 개헌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비치지만 절대 문재인 대표는 후원파가 아니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오해가 개헌 논의 없었으면 자체를 좋겠다는 거죠.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죠. 이번에 이제 명백하게. 처음 한마디 한 거.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은치 의원님께 드리고 좀 토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예. 할게요. 짧게. 너무 많은 시간이 이걸로 가는데 어쨌든 제왕적 권력,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개편은 필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예. 근데 분권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다보면 분산을 하려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이렇게 조기 대선이 되는데 조기 대선 기간에 대통령들이 다음 총선 2020년 총선까지만 하고 예. 그때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서 대통령 중심 직선 내각제를 하든
분권을 하든 시점으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예. 공약을 통해서 하면서 예. 나가면 어떻게 소프트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헌의 시기, 내용,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기 공약에 담고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과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법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토론이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 3분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기회 좀 안 드릴 수도 없고 30초씩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동천 교수님께 좀 죄송하고 정운천 의원님께 먼저 드릴까요? 아니 예. 이게 개혁신당을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예.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한계가 와서 드디어 이제 개혁신당을 창당합니다. 지금까지 패권적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내걸어서 광주 전남을 끌어안고 전주가 중심이 되는 보수 정당을 창당할 것입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전북 발전을 위한 노력 창당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께 또 드리는데요. 사회자로서는 가급적이면 이 대선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그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어떨까 하고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예. 예. 어쨌든 이번 대선이 광장의 민심은 대선을 몇 개월 앞당기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켜라 이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담을 그릇은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인 열망을 좀 모아가는 과정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대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챙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함께 또 지혜를 모으고 지역의 어떤 정책 개발에 관한 기획단을 또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북의 대선 정책 공약 발굴하고 이것을 각 후보들에게 어떻게 강제해서 또 그 후보들 캠프에서 또 전북의 각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면밀한 정치권의 협조가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기적인 협조, 소통을 통해서 이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이춘석 의원님.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촛불 민심의 현장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단장 또 국회 소추의원으로서 직접 탄핵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는 촛불 민심이 나타난 국민의 뜻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질서 깨라. 새로운 변화의 질서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저희 야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근데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와 별도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 승리의 주역이 돼서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저부터 그 역할을 담당할 거고 그 정권교체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실 것을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또 못 사는 전북. 대선은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 전북의 낙후를 탈피하려는 그런 욕망이 정말 강하게 투영돼야 되고 또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 제목처럼 욕망해도 괜찮아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